모든 것. 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K리그로 돌아온 승부사 황선홍 감독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반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내며 비상하고 있는데요. K리그 지난 라운드 주요 장면을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드래곤즈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전반 26분 김추의 크로스, 대안이 해결합니다.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는 대안, 전남 킬러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5분 뒤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서울, 전남 허영준의 무리한 플레이가 나옵니다. 이규로가 얻은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박주영. 전반을 기분 좋게 마친 서울. 후반 9분 한 번 더 골망을 흔드는 자, 또 대안입니다. 멀티골을 뽑아내는군요. 4분 뒤에는 윤일로까지 득점에 가담하며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귀전을 치른 박태희의 석연찮은 핸들링 파울이 선언되면서 퇴장까지 당하고 마는데요.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페널티킥으로 한 골 내준 서울. 연승은 이어갔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울산과 상주의 경기입니다. 전반 40분 맨디의 골로 울산이 먼저 앞서가는데요. 그러나 후반 들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습적인 중거리 슛! 동점골을 터뜨리는 박희성. 신진호가 길게 올려준 볼, 헤딩 슛으로 승부를 뒤집는 임상엽. 승부를 되돌리려는 울산.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페널티킥으로 쐐기골까지 내주고 마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김승준의 골이 터졌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대2 역전패를 당합니다. 승부 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 스포츠부의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긴 합니다만 우리 선수들 아주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해와서 아주 기쁘기 그지없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선수단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도전이 아쉽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메달 결정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결승에서 독일과 브라질이 만났어요. 연령대는 다르긴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의 리턴 매치라고 했는데 당시 브라질이 그야말로 참사를 당했거든요. 네. 이번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의 상승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브라질이 과연 이 홈그라운드에서 우승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K리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위기를 맞고 있는 수원 삼성이 천적 전남을 상대합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 시즌 수원이 이제 전남과 두 차례 맞대결을 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첫 대결에서는 비겼고요. 그리고 7월 마지막 대결에서는 3대 0으로 그야말로 완패했습니다. 수원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에 그치고 있는데요. 상하위 스플릿을 나누는 33라운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순위가 10위인데 분명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11위 인천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야말로 수원으로선 생존 경쟁을 걱정해야 할 그런 처지인데요. 리우올림픽을 마치고 복귀한 이 권창훈 선수의 가세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면 전남은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챙겼는데요. 물론 지난 17일 경기에선 4대 1로 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상대는 5연승을 달린 서울이었습니다. 네. 전남의 경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자일 선수의 활약이 인상적인데요. 이적 이후 벌써 5골에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수원의 천적으로 등장한 전남과 또 천적 관계를 끈이는 수원, 누가 웃을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원팀이죠. 수원FC는 광주 원정을 떠납니다. 이 경기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수원FC가 현재 지금 꼴찌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중반까지 바닥을 헤매면서 수원이 강등 1순위였는데요. 어느새 11위 인천과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합니다. 네. 자,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7일 경기였죠. 제주와 공방전 끝에 5대 3으로 승리하면서 반등을 알렸습니다. 수원FC가 이번 경기를 통해 꼴찌 탈출에 성공할지 관심인데요. 이번 시즌 수원FC는 광주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4월 첫 대결에서는 이겼는데 5월 두 번째 대결에서 졌습니다. 이후 공교롭게 수원FC의 부진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며 3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홈팀 광주는 현재 상위 스플릿 기준선이죠. 6위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10위 수원까지 승점 차가 6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 스플릿 진입을 위해선 져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자, 광주의 믿는 구석 역시 득점 선두 정조국 선수겠죠. 정조국 선수 올 시즌 수원FC와 2차례 대결에서 모두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수원FC전에서 득점한다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개인 통산 99골을 기록하고 있어 100호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광주는 주축 수비수인 정동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순위 싸움이 치열해져가는 K리그. 이번 주말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K리그 광주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최근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며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수원FC 역시 전 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2013년 이후 광주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다며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개막전 무승부를 거뒀고 크리스털 팰리스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 지난 시즌 성적과 홈 이점을 봤을 때 토트넘이 시즌 첫 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사우스햄튼의 경기는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홈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프리메라 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의 경기는 11시즌 만에 승격한 원정팀이 홈팀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는 영원한 우승 후보 1위인 홈팀의 낙승을 예측했고요. 세비야와 에스파뇰의 경기는 안방 강자인 홈팀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4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서울이 슈퍼매치를 승리로 장식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유와 맨시티가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J리그에서는 가시마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였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김병직 골키퍼에게 한일 월드컵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이어 현장 인터뷰에서 김병직 골키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옛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참 여러 가지로 아쉬운 순간이셨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팀과 나라를 위한 생각, 하나는 제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 온 국민이 바라던 염원했던 16강도 없고 전 세계인이 다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도 이뤄냈고 국민 항상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는 조금이라도 뛰어서 그 영광을 함께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게 있었었는데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특징 때문에 히딩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는 얘기하지를 못하겠죠. 히딩크 감독은 자서전에 그건 절대 아니고 컨디션이 이훈재 선수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자서전 얘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서전 직접 쓰신다고요? 이훈재 선수는 인간 김병직이 어떤 의미인가요? 미디어가 만들어주는 라이벌, 그리고 영원한 후배. 좀 위험한 질문입니다만 한 번이라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제 자존감이고요. 네. 제가 뭐 한창 좋았던 30살까지 뭐 스피드로서 제가 뭐 접은 적이 없었을 정도니까요. 공격적인 골키퍼 조금이라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견해가 일방적이었다면 제가 24년 동안 프로리그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그 지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지다면 앞으로 절대로 노이어 같은 선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는 힘들 겁니다. 감히 누가 실수를 하는 것까지도 짚어낸다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하는 골키퍼가 나오겠습니까? 노이어도 분명히 실수를 하거든요.
들은 얘기로는 골키퍼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잘 잡는 골키퍼가 있고 빨라서 잘 막는 소위 동물적인 반사신경이 빠른 골키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인 거? 전 둘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더 공격적인 골키퍼를 했었는데 팬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공격적인 골키퍼에 대한 어떤 그런 잔상만 가지시는데 실제로 골키퍼들에게 공격하는 골키퍼나 공격적인 어떤 그런 수비 방어 능력을 하라고 해서 다 못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스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것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계속 그 트레이드 마크인 꽁지머리 언제까지 유지할 생각?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드셔도? 스타일 괜찮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네. 예. 팬들이 주신 트레이드 마크니까요. 팬들의 기억 속에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좀 어떤 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으세요? 꿈과 노력은 분명히 실천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좀 가혹하지만 죽도록 노력해야 그 경쟁에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 실천이 제일 큰 중심이 됐으면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축구를 하실 건가요? 축구를 했을 텐데 골키퍼를 안 하면 안 될까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지금과 같은 탤런트를 준다면 네. 윙포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시스트를 잘하는 공격수를 보면 너무 얄미워요. 공격수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주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7, 8화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매력이 저는 좋습니다. 김병재에게 K리그란 뭘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고 아동기, 청소년기, 사춘기, 젊음, 청춘을 다 바쳤던 곳. 제가 그리는 뭐 큰 도화지에 거의 완벽하지만치 채워졌던 K리그입니다. 고마워요. 리우올림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선수들 모두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